뼈와 뼈 사이에서는 인대란 것이 존재합니다. 뼈와 뼈 추체를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대라고 합니다. 척추에도 당연히 이렇게 뼈와 뼈 사이 인대가 있겠죠. 척추의 운동성, 안정화를 이렇게 잡아주기 위한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척추 추체의 앞쪽에 있는 것을 전종인대라 하고요. 그리고 척추 추체의 뒤쪽에 있으면서 신경관 앞쪽에 존재하는 것을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종인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뼈처럼 단단해지면서 비후화되어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관을 눌러서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저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마비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일단은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증상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굳어지는 증상 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신기하게도 이게 전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렇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같은 동양인에게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즉 인종적으로 어떤 특정 인종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적 성향이 이렇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남성에게서 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발생할 확률이 4대 1 정도로 훨씬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요. 젊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목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좀 드물게도 흉추에서 즉 등뼈 쪽에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디스크, 당뇨, 칼슘 대사 이상, 그리고 비만 등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정확한 원인이라 밝혀진 것은 없고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자가 면역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유전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의 증상을 보면은 손가락이 저리고 차가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양태기 원장님, 이 증상의 경우에는 또 다른 증상도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예, 그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는 그 척추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압박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분 같이 이제 손가락이 저리고 차가워지는 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고, 그 다음에 경추 말고 흉추라든지 요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그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증상도 디스크와 비슷하게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경추 쪽 예를 들면 목뼈 예를 들자면 목 부위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압박감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 팔이나 손가락 이런 데 저린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감각이 좀 둔해진다든지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어떤 마비감이라든지 근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추 쪽에 문제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와 비슷하게 보행 장애가 생긴다든지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배뇨 이상이라든지 다리가 마비가 되는 이런 증상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주먹을 빨리 쥐거나 빨리 피는 이런 동작들이 잘 안 되게 되는 마비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육에 우리가 테스트 건반세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것은 후종인대 골화증 말고 다른 질환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증상으로는 어떤 이 후종인대 골화증이다 이런 걸 진단을 할 수가 없고 MRI라든지 이런 걸로 확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증상만 봤을 때는 중기 단계까지 좀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대로 증상만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다른 질환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별해야 하는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종인대 골화증이 만약에 경추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팔이나 손가락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나 팔에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질환들하고 감별을 꼭 해야 되는데요. 제일 흔한 것이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십견이라든지 흉곽출구 증후군 같이 목 쪽이 아니더라도 어깨나
어떤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이 후종인대 골화증과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린다라는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팔꿈치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손목에 있는 그 수근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손목에 있는 인대가 증식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도 손이 저리거나 손가락이 약간 마비감이 생긴다든지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과 감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부터 오십견, 수근 터널 증후군까지 비슷한 질환이 많은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수술을 또 선택하기에 앞서서 좀 다른 치료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양지원 원장님, 한방에서는 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후종인대 골화증은 이렇게 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인대가 이미 이렇게 딱딱해져서 이렇게 뼈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대는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서 그것이 다시 근육처럼 이렇게 다시 부드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통증이 경감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인대의 유연성을 좀 증가시켜주는 홍화약침 치료라든지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봉독약침 치료를 한의학에서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을 좀 더 길러주고 근막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정골추나보다는 근막추나로 좀 부드럽게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퇴행성 질환 이후에 혹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척추에 영향을 주고 척추에 이렇게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한약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어떤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칼슘 대사 이상이라든지 여러 선행 질환들이 많이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행 질환들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훨씬 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비슷한 증상 같은 경우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평상시에 자세가 올바라야지 생활 습관이 좋다고도 네. 얘기하잖아요. 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렇죠. 하고. 양재원 원장님, 이 질환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고 거북목 같은 자세를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질환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렇게 좋은 자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서 하나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거북목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목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팔이 저리거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이미 비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의 각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괜찮은데 스트레칭은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목을 뒤로 돌리면서 목을 빙빙빙 돌린다든지 하는 과한 스트레칭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자세나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는 이런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